꾸준히, 제대로, 반복적으로. 안녕하세요. 나합격 유기농업기능사의 꽃쌤입니다. 챕터 5 퇴비 보전 관리입니다. 자, 우리가 퇴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토양에다가 주게 되는데 그게 토양을 논토양과 밭토양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논토양과 밭토양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토양들이 토층 분화, 산화층, 환원층, 탈질 현상, 논토양의 저위 생산지, 노후화답, 밭토양 저위 생산지, 염류 집점, 이런 키워드를 생각하면서 꼼꼼하게 봐주세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자, 먼저 논토양. 자, 우리 논, 뭐를 기르는 거죠? 벼를 기를 때 우리가 재배하게 되는 토양을 논토양이라고 합니다. 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밭토양과는 다르게 물을 대서, 그러니까 물을 댄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물을 집어넣는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농업의 그 행동적인 동사 용어를 물을 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을 대서 벼를 재배하는 답, 논답자를 써가지고 논토양 얘기를 하는데 보통 논토양에서 논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답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래서 논답자의 한자다라고 생각하시고 패디 소일, 그래서 이제 논을 이렇게 패디 소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일은 그냥 토양이죠. 자, 논토양은 담수. 이 담수라는 말이 물을 담아 넣는다라는 거죠. 물을 댄다, 물을 담는다.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환원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우리 토양의 화학적인 거 배우셨을 때 산소를 빼앗긴다. 그러면 환원 이렇게 했고 수소가 붙는다 하면 환원 했습니다. 그래서 논은요 물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환원 상태가 됩니다. 환원 기억해 주세요. 자, 논에다가 물을 담게 되면 수소이온의 농도와 산화환원 전이와 비전도도, 즉 전기전도도, 인산의 영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물을 담기 때문에 나타나는 화학적인 변화인데요. 담수 후에는 중성으로 대부분 바뀌고요. 산화환원 전이는 산소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혐기성 미생물이 있기 때문에 또 환원 상태로 점차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통 전기전도도는 2에서 4. 자, 그리고 담수 상태이기 때문에 인산제 2철이 약산에 쉽게 용해되는 인산제 1철로 변화되고 인산 이온을 토양 용액 쪽으로 방출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는 H2S 여기다 적어볼까요? H2S 이게 뭐냐면 앞으로 되게 자주 나오는 화학 기호예요. 이거는 황화수소입니다. 따라해볼까요? 황화수소. 그래서 황화수소가 이렇게 생기면서 인산천의 철을 이렇게 침전하게 아래로 가라앉게 하고 인산을 용출시키고 환원 상태에서 유기산에 의해서 인산이 용출되는, 그러니까 인산에 그렇게 이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국내의 논토양이 그냥 논이다라고 생각하시겠죠.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보통논, 사질논, 미숙논, 습논, 염해논, 특이산성논, 논에도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자, 논토양의 특징이 토층 분화와 탈질 현상이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토층 분화, 그리고 탈질 현상. 자, 먼저 토층 분화가 뭐냐면요. 논에다가 물을 대잖아요. 물을 담수하니까 논의 표층, 위에 부분은 산화 상태, 이렇게 산소와 맞닿는 산화 상태 이렇게 유지하는데 그 아래 깊은 쪽 산부에는 산소가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래는 환원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의 작토층이 뭐냐면 작물을 재배하는 토층인데 이 작물을 재배하는 토층이 산화층과 환원층으로 분리되는 게 바로 토층 분화입니다. 쉽게 말하면 위에는 산화층, 아래는 환원층, 더 깊은 공간에는 산화층입니다. 요 세 개, 위에가 산화, 중간에가 환원, 마지막에는 산화층. 그래서 보통은 맨 밑에까지는 생각 안 하고 보통은 이렇게 위에 거 산화층, 환원층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산화층 위에는 논토양의 윗부분, 표층수 이렇게 산소와 맞닿는 그런 부분을 산화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화층이 존재하는 이유는 물을 접한 표층토에 관계용수, 세로물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용존산소가 공급되고 탄소 동화작용을 하는 조류, 앞에서 미생물 배우셨죠? 조류들이 생성한 산소를 공급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이 산화층에는 철이 산화제 2철 이거 기억해 주세요. 산화제 2철 숫자 2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색깔은 젓갈색을 나타냅니다.
자, 밑에 이제 환원층이에요. 환원이라는 거는 산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산화층 아래에 산소가 부족해서 염기성 미생물이 활동하는 층을 우리가 환원층이라고 합니다. 논토양의 대부분 이렇게 이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표를 보시기에는 산화층, 환원층 똑같이 보이시겠지만 환원층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논에 보면 물이 되게 좀 회색깔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환원층이 대부분이 이제 또 그런 논토양의 깊이를 담당하고 그 위에 이제 산화층이 표층 이 부분이 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환원층은 논토양의 대부분을 이루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환원층은 야산화철, 산화 제1철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비교하면 산화층은 제2철, 환원층은 제1철. 그리고 색깔은 청회색.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색깔입니다. 젓갈색은 산화층, 청회색은 우리가 환원층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럼 밑에가 왜 또 산화층이냐라고 하냐면 심토, 아주 깊은 토양층을 심토라고 합니다. 이때는 유기물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미생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산화층을 많이 형성합니다. 자, 이런 산화층, 환원층 이런 구조에 따라서 안타깝지만 탈질 현상이 생겨요. 탈질. 자, 우리 앞서서 질소대사 공부하셨어요. 질소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흐르는 탈질 현상이라는 건 암모니아태 질소 있죠. 암모니아태 질소 NH4 플러스 이런 게 산화층에다가 이것을 비료를 줬어요. 그러면은 암모니아태 질소는 NH4 플러스인데 여기서 수소를 빼앗기겠죠. 수소를 빼앗기고 O2 산소가 붙는 게 산화죠. 그렇게 산화가 되면서 이렇게 질산이 됩니다. 질산이 되는데 질산은 사실 이게 마이너스잖아요. NO3 마이너스. 우리가 그 토양은 대부분이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이렇게 있으면서 토양 알갱이에 흡착되지 않고 아래층으로 계속 환원층으로 씻겨 내려가서 질화균의 작용으로 환원되어서 환원이 뭐죠? 산소를 빼앗기고 우리가 이제 질소 가스로까지 바뀌는 그런 현상을 탈질 현상입니다. 정리해 보면은 질산태 질소 그리고 질소 가스 여기서가 처음에는 암모늄 태질소를 이렇게 산화층에 넣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거예요. 암모늄 태질소를 어디 층에 넣기 때문에 산화층에 넣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겁니다. 옆에 그림 보시면서 한 번 더 반복해 볼게요. 자, 우리가 위에는 산화층 그리고 밑에는 환원층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쵸? 자, 그런데 표 보시면은 NH4가 뭐라고요? NH4 플러스가 암모늄 태질소. 암모늄 태질소가 이렇게 질산으로 이렇게 바뀌고 질산이 이렇게 N2로 바뀌는 N2는 질소 가스니까 날아가겠죠. 이런 안타까운 현상이 뭐라고요? 탈질 현상입니다. 탈질. 질소가 탈출한다. 그래서 이제 안타깝게 비료가 가스로 나가는 안타까운 현상이에요. 기껏 내가 비료를 줬는데 날아가 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런 현상에 대한 얘기를 탈질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논토양에서 탈질 현상이 나타나는 층은 바로 환원층이죠. 위의 층은 산화층, 아래층은 환원층인데 환원층에서는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질산태 질소를 시비하면 탈질 현상이 나타난다. 자, 논토양의 지력 향상, 논토양의 지력을 높이려면 심경 깊게 파주고 흙을 바꿔주기도 하고요. 유기물을 시용하고 석회도 시용하고 결핍된 성분을 보급합니다. 실제 저도 많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트랙터에다가 쟁기라는 농기계를 부착해서 깊게 갈아주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쟁기라고 트랙터 뒤에다가 부착하는 부속기예요. 땅을 되게 깊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로터베이터랑 다르게 조금 더 깊게 갈 수 있는 그런 기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깊게 갈아줘야 되죠. 그리고 유기물, 그래서 막 소똥 이런 거 퇴비 같은 거 주시는 경우 있잖아요. 그랬을 때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좀 좋아지는 것도 있죠. 또 암모니아 이런 거 생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건토 효과를 만들기도 하고 지온을 높이기도 하고 석회를 사용해서 알칼리 효과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건토 효과 체크. 자, 우리가 뒤에 가시면 논을 했다가 우리가 이제 우리가 밭을 했다가 물을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배우냐면 이것을 답전윤환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답전윤환. 논에다가
다스리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논토양을 물을 다 빼죠. 그럼 풍건, 건조한 상태에서 다시금 물을 넣는데 그때 암모니아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전윤환의 효과가 건토 효과가 있습니다. 건토 효과. 자, 이번엔 저위 생산지입니다. 논저위 생산지, 저위 생산 답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럼 저위 생산은 뭐냐? 농작물의 생산이 그 지역의 평균 수확량보다 적은 그 지역을 저위 생산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저위 생산지를 개량해서 논토양을 좋게 만들어야겠죠? 자, 먼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력질답. 그래서 모래가 자갈이 많은 논, 이런 걸 사력질답이라고 하고요. 습답, 저지대, 위치가 좀 낮은 지역에 있고 불투수층으로 배수가 잘 안 되거나 지하수가 높아서 생긴 논이에요. 논이면 당연히 물이 말아야지, 습답 뭐 상관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논에서의 관리 기술 중에 하나인 물을 넣다, 뺐다, 넣다 뺐다,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논에다 물을 뺄 때 물이 잘 안 빠지면 작물 자체가 생육이 좀 더뎌요. 그렇기 때문에 습답도 좋은 논은 아니에요. 자, 중점답은 미사와 점토가 많은 논, 이것도 불투수성이 심한 논이에요. 염류단은 바닷물의 영향으로 염류 함량이 많은 거. 그 다음에 퇴화 염토도 염류가 많이 부족한 토양. 특이산성토는 황이 많아요. 그래서 건조시키면 황이 산화되기 때문에 황산, 이런 것도 pH가 낮아지는 현상. 노후화답 별표. 노후화답이 사실 제일 문제가 자주 나와요. 이거는 특수 성분 결핍토, 저위 생산지 답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노후화답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노후화답, 노후화답. 자, 먼저 습답부터 볼게요. 습답이 뭐냐면 지하수위가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지하수위. 자, 지하수위가 높다라는 말은 땅 밑에 물의 높이가 어떻다? 높다는 거예요. 그 땅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예쁘게 서고 계시죠? 근데 그 땅 지역에 우리가 지하수 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지하수위가 높아서 조금만 파도 물이 잘 나오는 지역이 있고, 어떤 지역은 지하수위가 낮아. 그렇기 때문에 더 깊이 파야 되는 그런 지역이 있죠. 그래서 지하수위가 높다라는 말은 땅 밑에 물의 높이가 높다. 그래서 물이 좀 많은 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습답은 지하수위가 높고 산소가 부족하죠. 그럼 환원 그리고 양분 흡수가 저해됩니다. 자, 우리가 식물을 키우거나 할 때도 뿌리에 산소가 있어야 돼요. 뿌리도 살아 숨쉬기 때문에 산소가 있어야 되는데 물이 가득 차면 숨쉬기가 어렵겠죠? 여러분도 잘 호흡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건강이 유기농업처럼 같이 이어지기를 엄청 응원합니다. 자, 습답의 특징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추락 현상이 나타나요. 습답이면 추락, 이렇게 위에 생긴 그런 식물의 잎, 줄기, 뿌리가 갑자기 떨어지는 그런 추락 현상. 그리고 토양 환원으로 무기 성분이 가용화돼서 너무너무 생육 초기에는 너무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자라면 위가 무거울 수도 있죠. 자, 그리고 고온기에 유기물이 많고 환원에 심해서 유기산, 이 황화수소 발생으로 흡수를 방해하고, 흡수 방해 순서는 H2O, K, P 이런 순서로 나타냅니다. 이것을 개량하려면 개량이 제일 중요하죠. 어떻게 습답을 방지하냐? 배수, 물을 빼주는 거예요. 배수가 뭐라고요? 물 빼주기. 물을 빼서 지하 수위, 물의 높이를 낮추고, 암거배수, 별표. 자, 암거배수라는 거 진짜 자주 나오거든요. 따라해 볼까요? 암거배수, 암거배수. 자, 암거배수, 물 빠지는 건데 우리가 물을 뺄 때 어떻게 뺄까요? 이 암거배수는 여기 땅 밑에 파이프를 설치합니다. 이게 무슨 배수예요? 암거배수. 어떻게 땅 밑에 파이프를 설치하는 배수가 암거배수. 그래서 우리 과수원에 가보면 이런 식으로 파이프 설치해주는, 그런 파이프 재놓은 그런 시설들이 좀 있어요. 암거배수를 통해서 습답을 개량하거나 객토, 흙을 바꿔주고, 석회와 규산석회를 사용해서 효립재배, 이랑을 만들어 재배하기도 하고요. 질소를 좀 줄이기도 합니다. 사력질답, 사력, 모래가 많은 토양이에요. 투수가 심하고 수온 지온이 낮아서 냉해가 발생하는 일이 높아요. 사토는 완충력이 적어서 유해 물질 농도가 증가하고, 비료를 넣잖아요. 그럼 반응이 빨라서 벼가 왕성하게 생육합니다. 그리고 후기에는 오히려 양분이 부족해서 이것도 추락 현상. 이것도 보시면 객토, 유기물, 비닐막, 녹비작물, 비료를 분시, 나눠서 시비한다는 거죠. 자, 제일 중요한 노후화답, 같은 말로 추락답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위 생산준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식물 양분이 하층토, 아래 용탈,
축적되어서 작토층, 작물을 재배하는 토층에 성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철, Fe 이게 부족한 거죠. 그래서 토색은 토양의 색깔은 건조기에는 회백색, 담수하면 청회색을 나타내고 H2S 이게 뭐죠? 황화수소 앞에서 했죠? 황화수소가 피해를 줍니다. 누구한테요? 벼에다가 피해를 줘서 뿌리 활력이 감퇴되고 벼 잎과 깹신 마른 잎병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노화답 계량은 철을 사용해주고 점질토 이렇게 알갱이가 좀 다른 흙을 객토해주고 심경 깊게 파주고요.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무황산근의 비료를 사용합니다. 그냥 황산근 아니에요. 무황산근 비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황이 황화수소와 엮여주면은 이런 것들이 작물에 피해를 주니까 황화수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황산근 비료를 사용하고요. 규산질 비료, 칼륨질 비료도 사용합니다. 더불어서 이것을 재배적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냐면 이 황화수소가 작물에 피해를 많이 주기 때문에 황화수소에 강한 그 품종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조기 재배, 빨리 재배를 하거나 무황산근 비료 뿌리거나 추비, 덧거름 중점 시비하거나 옆면 시비, 작물 재배 후기에 결핍 상태일 때 이렇게 드론으로 요새는 많이 이제 시비하시죠? 잎에다가 추가적으로 비료를 뿌려줍니다. 자, 이번엔 밭 토양이에요. 우리나라 밭은 산이 많아요. 그래서 국토의 70%가 산인데 경사가 급한 지형이 많고 침식도 많이 받고 토양 자체가 사실 산성하고 연작장애 문제가 있고요. 세립질과 역질 토양이 좀 많아요. 진짜로 우리나라는 사실 농사짓기에 좋은 땅은 아닙니다. 자, 이 세립질이 뭐냐면 입자의 결정이 없거나 크기가 1mm 이하인 것으로 투수가 물이 잘 빠지는 게 불량하고요. 우기에 비가 많이 올 때는 점착성이 강하고 추울 땐 토양이 단단해지고 사실 이게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겠지만 토양 자체가 좋은 우크라이나나 뭐 이런 이렇게 미국의 서부 쪽에는 진짜 토양이 다르거든요. 제가 막 느껴봤어요. 자, 그리고 역질 우리나라는 자갈도 많고요. 크기가 5에서 7.5 돌주스러 다니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땅을 이제 개간했을 때 진짜 세립질, 역질 봐보시면은 관리가 안 된 토양들은 이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자, 국내 밭 토양 유형도 보통밭, 사질밭, 미숙밭, 중점밭, 염화삼내밭, 고원밭 이렇게 논과 이름이 좀 다르죠. 논의 종류와 밭의 종류 구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밭의 화학적인 특징 이것도 밭 토양이 5.5에서 6.5 약산성이죠. 화강암이에요. 모함이 화강암. 그리고 유기물은 밭 토양은 산화 상태 호기성 미생물이 있고 유기물 분해가 논 토양보다 빨라요. 그리고 부신 함량이 전체적으로 낮고 비오도도 낮죠. 그래서 우리가 퇴비와 비료를 이제 적정량 넣어서 우리가 밭 토양을 개간하죠. 그리고 고정된 인산의 유효도, 그러니까 인산이 있긴 있는데 토양에 달라붙어서 식물한테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산이 잘 이용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논과 밭의 비교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해 주시는데 특히나 밭은 산화 상태, 논은 환원 상태 이렇게 두 가지 비교해 주시면 되겠죠. 자, 밭도 마찬가지로 저위 생산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지 이용과 특수 재배예요. 이번에 시설 알아보도록 할게요. 시설, 즉 온실이죠. 온실 짓고 싶다. 비닐 온실, 유리 온실 짓고 싶다 얘기하는데 온실은 노지가 뭐죠? 야외에 있는 그런 땅과 비교하면 강우, 비가 차단되고 인위적인 관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토양 양분의 용탈이 뭐죠? 토양의 그 양분들이 빠져나가는 게 용탈입니다. 용탈이 적어요. 그리고 온실 시설 내에서 작물이 연작되기 때문에 다양한 염류장애, 산성화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류가 뭐냐면 앞에서 소금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소금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그런 원소들, 비료들이 이렇게 뭉쳐져서 작물에 그리고 토양에 피해를 끼치는 게 염류장애입니다. 산성화는 수소 이온 때문에 발생되는 그런 장애죠. 자, 그럼 첫 번째 염류장애, 같은 말로 염류집적, 같은 말로 염류축적 장애 같이 보시면 토양 속에 있는 나트륨, 칼슘, 황, 질소 등 여러 가지 이온들이 결합된 염을 말하는 게 토양 염류입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는 아무래도 이 NaC에 염화나트륨이 많으니까 바닷가에 있는 토양은 염류하면은 이제 나트륨 얘기를 많이 할 거고 바닷가가 아닌 지역에는 다른 이온들도 많겠죠.
자, 시설 토양 내 비료 성분의 축적, 염류 장애를 일으키며 무기물, 화학 농약, 물질의 오염이 나타나고 작물이 흡수하는 양보다 공급량이 많으면 염류가 토양에 쌓이죠. 이것을 염류 장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음식을 만들 때도 간이 세면은 그 음식이 맛이 그대로 안 살아나는 것처럼 이런 작물의 비료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작물이 양수분 흡수하지 못하고 세포가 장애를 받아서 고사 죽게 되는 거죠. 이것의 원인 뭐냐면 바로 염류 농도가 지나치게 높은 거죠. 또 이것을 뿌리가 흡수를 못하게 돼요. 이게 삼투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작물을 재배하는 토양은 해마다 여러 해에 걸쳐서 비료를 공급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간단하게 보시면 다비 재배, 비료를 많이 줬다는 거예요. 강우 차단, 비가 내려야 자연스럽게 비료가 씻겨 나가는데 온실에서는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양분 흡수가 억제되고 표면 관수 깊이 안 준다는 거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합리적으로 이제 토양 검정을 통해서 비료가 얼마큼인지 확인하신 다음에 주셔야 되고 시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심경 깊게 토양을 갈거나 객토 흙을 바꿔주거나 물을 넣어주거나 이렇게 암거 배수 이렇게 파이프를 넣어가지고 물을 빼주거나 흡비 작물 비료를 잘 흡수할 수 있는 제염 작물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해주는 방법들을 해결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산성 토양의 피해예요. 원인은 수소 이온 직접적인 피해, 알루미늄이 많거나 망간 이온이 많아서 나타나는 피해, 그리고 토양 구조가 악화되고 유용한 미생물의 활동이 저해됩니다. 산성의 이제 상태가 있으면 석회를 시비하거나 유기물을 시용해서 완충작용을 증대하는 이런 시설에 대한 산성 토양의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짝꿍처럼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개간지입니다. 개간지라는 거는 한 번도 농사 안 지었던 땅이에요. 그래서 척박해요. 양분도 결핍되고요. 인산도 부족하고 경사도 급격해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땅을 임대했을 때 이런 토양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토양의 보수력과 보비력이 부족하고 토양이 너무 단단해가지고 물리적인 그런 토양 만지기만 해도 불량하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땅 사셨다. 싼 땅인데 개간지예요. 이걸 하려면 유기물, 인산, 석회 이렇게 시비해주고 심토 파쇄 깊게 한번 갈아줘야 돼요. 토양 보호를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또 경사지에 토양이 많으니까 초생대 이런 것들을 조성하거나 토양 배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승승구 이런 걸 설치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국토의 3면이 바다잖아요. 그래서 간척지 토양이 되게 많은데 이 간척지 토양을 염해 토양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간척지 토양은 전기 전도도가 되게 많고 나트륨 이온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염분을 제염하거나 유기물, 토양 개량 이런 걸 하면서 이 염분기를 제거하거나 환원 상태를 방지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내염성 작물, 염분에 강한 작물을 먼저 심어서 토양을 한번 이렇게 관리해 주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토양에 대해서 보셨는데요. 토양은 정말 끝이 없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도 보시면서 전반적인 토양에 대한 거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조금 더 심화 대응 나오니까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할 수 있으니까요. 할 수 있다 라고 한번 외치고 또 댓글도 달아주시면서 오늘 여러분 꾸준히 제대로 반복적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 그린에이션, 농업, 건강한 먹거리, 환경 그린 비즈니스를 통해서 우리의 적극적인 행동의 결과를 나타냅니다.